200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되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논란이 실손보험 미지급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질적인 보건의료 정보를 이야기하는 RBGTV 이리암입니다. 오늘 내용은 전 영상에 이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실손보험 미지급 논란과 이유를 알아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개인 소득 분위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혹은 사후에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여서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건강보험에서 돌려주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 실비보험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여기서 본인부담 상한제와 또 실손보험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쓴 진료비를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것을 말하고, 실손보험은 환자가 쓴 진료비를 민영보험인 실비보험에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보험료도 납입하였고 또 실손보험료도 납입하였는데, 물론 선택이지만요, 갑자기 실손보험이 안 주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나마 예전에는 선지급 후에 나중에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이 발생하면 지급된 보험료 중에 사후 환급금만큼 회수하는 형식이었는데, 회수에 대해서 가입자의 불만이 많고 또 소송이 빈발하자 최근에는 아예 선공제하고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법령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아예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그 이전 가입자의 경우마저도 실손보험 이득 금지 원칙에 근거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이득 금지 원칙이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본인이 입은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해준다는 손해보험의 기본 논리를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혜택 침해라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과 실손보험사는 상법 제672조에 중복보험 조항을 근거로 손해보험은 비례보상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안 줘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면서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기관이 이 문제를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의체는 전에 만들어 놓고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기관이 서로의 입장만 표명하는 사이 국민들만 혼란스럽습니다.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실손보험사가 본인부담 상한액 중복 지급을 사유로 해서 미지급한 보험금이 무려 1조 440억 원이라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금융감독원 어느 곳도 이와 같은 관련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아예 평가한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쉬운 소비자가 법정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되찾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미지급도 문제지만 예전에 선지급 후 환수 방식은 환자에게 당장의 진료비 부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공제 후 지급 방식을 취하고 있고 본인부담 상한액 사후 환급은 다음 연도 8월인 1년 후에나 나오기 때문에 이 사이에 돈이 부족한 분들은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공적보험으로 의무가입입니다. 재정에 국가가 지원하거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가 복지 혜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중복보상이니 손해보험의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한쪽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명확히 보험사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금융감독원이 나빠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보기관이라는 분홍빛 드레스 착시 효과이고요. 금융감독원은 자기네 돈이 아니니 손해볼 게 없는 것이죠. 사실은 마치 우리 편이고 선한 입장인 것처럼 스탠스를 취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납부한 보험금으로 집행되는 돈을 전혀 관계없는 실손보험사가 부당하게 가져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요. 우리는 공보험인 의료보험도 내고 실손보험료도 냈는데 의료보험이 주는 혜택을 실손보험사가 편취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2020년 한 해에만 본인부담 상한의 환급액이 2조 2,471억 원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감자료를 보면 이 중에서 실손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미지급한 금액이 2,247억 원입니다. 한 해에만요. 전체 지급액의 10%가 넘는 금액이 목적과 다른 것으로 부당하게 집행되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민들이 다 양보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변경할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납입보험료에 이를 반영하여 할인하도록 하였나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이제 특정한 사람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고액진료비 부담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될 만큼 가깝고도 큰 혜택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 건강보험 급여비가 74조 5,739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금액이 무려 2조 2,471억 원이니까 전체 급여비의 3%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사 편을 드는 금융감독원보다 국민의 편에 선 듯하면서 방관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더 적극적으로 일했으면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지만 부당한 지출을 막는 것은 즉시 해야 할 일입니다. 아쉬운 점은 처음에 제도를 설계를 할 때 본인부담 상한제라 하지 말고 초과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어야 했습니다. 왠지 상한제라는 용어는 할인의 성격을 내포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혼란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원칙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의 혼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